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첫 곡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황치열이 부릅니다. 안녕이란. 헤어진 게 실감이 안 나. 네가 없는 내 방 안에 온통 너의 흔적만 가득 남아있어. 너의 사진, 너의 미소를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단 그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아. 하고 싶은 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끝내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삼켰던 말들.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 봐. 사랑한다 그 말조차 이젠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되돌릴 순 없는 건지. 그리움만 다시 네 이름만 부른다 돌아올까봐. 지울 수가 없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붙잡지도 못하고 혼자 지우던 날들.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 봐. 사랑한다 그 말조차 이젠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되돌릴 순 없는 건지. 그리움만 다시 네 이름만 부른다 돌아올까봐. 너 없이 난 안 된다고 떠나지 말라고. 아무리 사랑한단 말해봐도 우린 돌아갈 수 없나 봐. 그때처럼.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 봐.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모두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되돌릴 순 없는 건지. 그리움만 다시 네 이름만 부른다 돌아올까봐. 너에게 이젠 안녕. 황치열의 안녕이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림책 이야기 말랑말랑 그림책. 오늘의 진행을 맡은 그림책의 날개를 다는 DJ 이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의 꿈을 다는 DJ 민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의 열기를 뒤로하고 어느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여름이 내 안에 열기로 가득 찼다면 가을은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오프닝 곡을 들으니 오늘따라 안녕이라는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날개님, 한 달간 안녕하셨죠? 네, 마음은 상당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스러웠어요. 지난 여름이 덥기도 너무 더웠고 비도 질리게 많이 왔었고 재확산되는 코로나까지 진짜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여름을 힘들게 보내서인지 저는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하던 지인들의 소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문자로 잘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이런 안부 메시지를 종종 보내고 있답니다. 아, 그랬군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꿈님의 모습에서 문득 가을이 느껴지네요. 지금 안부와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데 20대 때에는 새벽에 자니? 이런 문자 받았을 때 아, 외로운 남자의 계절이 왔구나. 그렇게 가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에 들어선 지금은 쇼핑몰 앱에서 아이의 가디건과 긴팔 원피스를 핸드폰이 무거워지도록 담고 있는 저를 보면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네요. 꿈님은 언제 가을을 느끼시나요? 저는 아이스 커피에서 따뜻한 라떼가 생각나면 이제 가을이구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커피와 더불어 생각나는 게 또 있다면 전 역시 그림책인 것 같아요. 가을을 느끼는 장르가 저랑 너무 다르시네요. 세상에 우아한 향기로 가을을 맞는 꿈님을 깊은 계절로 초대한 그 그림책은 어떤 그림책일까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가을 하면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떠올라요. 그 그림책의 장면 중에 주인공 동동이가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를 듣던 그 장면이요. 떨어지는 은행잎 사이로 안녕이라고 무수히 적혀 있는 그 장면일까요?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예전에 저는 가을 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남은 앙상한 느낌 때문에 서글퍼졌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안녕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네요. 사라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꿈님께서 그림책 한 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아서 흐뭇하네요. 이러니 그림책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가을은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고 아이들에게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림책 들고 채찍망 들고 돗자리 들고 오늘의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엄마의 따뜻한 커피도 잊으면 안 되겠어요. 꿈님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주는 차 한 잔과 함께 오늘의 말랑말랑 그림책을 들으신다면 청취자님들 더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 뼘 더 포근하게 할 음악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와 재미있는 그림책 속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살길 바라면서도 막상 날 잊었을 널 떠올리며 서글퍼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오면 보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앓는다 너라는 계절 안에 살아 여전히 너를 꿈꾸며 고마워져 그날들이 내 지나버린 날들이 추억은 짐이 아니라 살게 하는 힘이란 걸 가르쳐준 너니까 설렌다 아프도록 설렌다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이 오면 네가 떠올라 그리움이 차올라 눈물로 너를 앓는다 밤새 또 너를 앓는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시 듣기는 주말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8.9M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랑말랑 그림책의 이번 주 주제와 함께 첫 번째 그림책 소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의 주제는 용기로 정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곤 하죠. 이럴 때 마음의 백신인 용기를 장착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죠.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날개님과 오늘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들었던 일을 지금 나눌 수는 없겠지만 책 소개가 끝날 때쯤에는 꿈님 안에 힘듦을 헤쳐나갈 용기가 가득해지길 바랄게요. 이렇게 세상이 어느 정도 익숙한 어른에게도 또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것들이 많을 아이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다가오기 마련이죠. 네, 그러네요. 힘든 순간이 우리 아이에게서는 비껴갔으면 하는 바람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때론 엄마가 해주는 100번의 말보다 그림책을 통해 배우는 지혜가 아이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꿈님,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줄 어떤 그림책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비룡소 출판 윌리엄 스타이그 그림의 용감한 아이린입니다. 혹시 이 작가님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데요. 그럼 힌트 드릴게요. 슈렉 아시죠? 디즈니사에서 그려낸 못생기기로 유명한 그 초록색 괴물 말이에요. 당연히 알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혹시 슈렉의 원작을 쓰신 작가님일까요? 역시 날개님 눈치가 빠르세요. 맞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슈렉의 원작을 바로 이분 윌리엄 스타이그 님이 쓰셨어요. 작가님은 원래 풍자 만화가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풍자 만화가요? 만화가이신데 그림책도 쓰셨군요. 윌리엄 스타이그 님이 쓴 그림책이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작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잡지나 신문에 만화를 그리는 카툰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60세가 되던 해에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그림책을 쓰셨다고 해요. 이분의 작품을 들으시면 하고 무릎을 치실 수도 있어요. 1970년 칼드코상을 수상한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조약돌, 1993년 뉴베리 안어상을 수상한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이외에 아빠와 함께 피자놀이, 멋진 뼈다귀, 부르퉁한 스푼키 등 약 30여 권의 그림책을 쓰셨습니다. 애정하는 마음으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도 서너 권 있어서 무척 반가워요. 작가님을 알고 나니 그림책이 또 새롭게 보이네요. 윌리엄 스타이그 님이 작고하시기 전에 나는 수많은 어른의 의무를 해냈지만 나를 쥐어짜야 했다. 나는 내가 어른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어른이 되지 못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하네요. 생계를 위해 시작하셨다는 카툰 작가로 사는 삶을 쥐어짰다고 표현하신 걸까요? 그림책 작가로 사는 삶이 더 행복하셨나 보네요. 네, 남의 지시가 아닌 자신 그대로를 표현하고 상상하며 풀어내고 싶어서 60세부터 그림책 작업에 온 힘을 쏟아 몰입하셨다고 하네요. 60세부터 그림책을 쓰셨다니. 늦은 나이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열정을 쏟아내셨어요. 열정만 있다면 저희도 꿈을 향해 달려가기에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열정과 건강이 함께해야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우리 음악 들을 때 비타민이라도 나눠 먹고 건강부터 챙기자고요. 이제 오늘 낭독해 주실 그림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하고 낭독할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감한 아이린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책 표지부터 함께 찬찬히 살펴볼게요. 날개님, 표지를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매서운 눈보라 속에 서 있네요. 입을 앙다물고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용감해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노란색 상자를 들고 있는데 이거 뭘까요? 이 상자가 바로 주인공인 아이린을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이끈 이유인데요.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엄마가 아프게 되면서 옷을 주문한 공작 부인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안타까워하던 아이린이 결국 직접 공작 부인에게 옷을 가져다 주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눈속을 헤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의 방해가 시작되죠. 어머나, 어린 아이린이 커다란 모험을 시작하는군요. 용감하게 시도한 만큼 무사히 공작 부인 댁에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꿈님의 낭독으로 용감한 아이린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림책의 일부만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람은 옷상자를 놓고 아이린과 싸움을 벌였어요. 그거 일이네. 바람은 상자를 치고 당기고 흔들면서 자꾸 빼앗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린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지요. 안 돼!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아이린은 소리를 빽 질렀어요. 하지만 결국 바람은 아이린의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어요. 그러고는 눈바디로 덜그덕덜그덕 상자를 굴리면서 도망쳤지요. 아이린도 상자를 쫓아 달렸어요. 아이린은 몸을 날려 상자를 덮쳤어요. 성공이었죠. 그러자 심술궂은 바람이 어디 두고 보자는 듯 상자 뚜껑을 획 열어 젖혔어요. 무도의 드레스가 너풀너풀 일어나더니 얇은 종이들을 거느리고 눈송이 사이로 빙글빙글 춤을 추며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린은 텅 빈 옷상자를 손에 쥔 채 아름다운 드레스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금세 밤이 오고야 말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은 소리 없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디인지 모를 허허벌판 한가운데에서 아이린은 춥고 외로웠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아이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르륵 하고 발이 미끄러지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온 몸이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죠. 야트막한 낭떠러지를 보지 못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할 게 뻔했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도 딱딱 부딪혔고요. 그래, 그냥 이대로 얼어 죽자. 그럼 이 고생도 끝이잖아. 안 될 것도 없었어요. 몸은 이미 땅에 거의 묻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는 엄마를 못 볼 텐데?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사랑하는 엄마를. 아이린은 속에서 갑자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팔다리를 마구 휘저었죠. 드디어 눈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아이린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환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기까지 어떻게 내려가지? 아이린의 머릿속에는 질문과 동시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린은 옷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앉았어요. 하지만 상자는 눈 속으로 푹 꺼지며 꼼짝도 않지 뭐예요. 아이린은 다시 한번 해보았죠. 이번에는 가만히 올라앉지 않고 있는 힘껏 뛰어올랐어요. 슝! 상자가 썰매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꿈님의 낭독으로 용감한 아이린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이린이 마치 제 아이인 것 같아 감정이입했어요. 드레스를 못 찾아도 좋으니 제발 무사히 따뜻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책을 다 읽어드리지 못해 좀 아쉽지만 낭독 내용 중에 날개님은 어떤 부분이 기억에 제일 남으세요? 아이린이 눈구덩이에 빠졌을 때 엄마의 빵 냄새를 상기하며 눈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엄마 냄새를 떠올렸을까요? 근데 아이린 너무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닐까요? 이야기 속에 아빠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빠의 부재가 두 모녀의 끈끈한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짠하네요. 그런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기특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엄마 입장이라 그럴까요? 네, 저도 처음 이 책을 읽으며 그 부분이 약간 불편했어요. 내 아이가 아이린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과연 마냥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보면 아이린을 방해하는 요소가 눈보라와 바람이지만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와 의미에서 파악해보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꿈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눈보라와 바람은 아이들이 자라며 맞이하게 될 수많은 절망과 장애물들을 은유한 것이겠죠. 그래도 마음은 아프네요. 아이린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힘의 근원은 엄마인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의 내면의 힘이 저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썩 모범생 엄마는 아니라서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인 것 같고요. 엄마를 통해 힘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일 등 마음속 지지대가 있다면 어려운 일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강한 내면을 키워주는 일도 부모의 몫이긴 하지만요. 엄마의 길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쉽지 않은 길이에요. 네, 거창한 용기를 바라기보단 사소한 것에서부터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떼었을 때의 용기, 친구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아픈 걸 참으며 맞는 예방 주사 등 그런 것들을 눈여겨 칭찬해 준다면 아이는 내면이 강한 아이로 자랄 거라 믿어요. 맞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용기를 냈던 기억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그로 인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겠죠. 네, 이제 음악 들으시고 말랑말랑 그림책의 미니 코너 말랑말랑 더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종환의 용기 들으시겠습니다. 너를 보며 나를 생각했어. 머뭇거리는 그 눈빛으로 왠지 모를 나만의 것이 있겠다고 조용히 맴도는 네가 말없이 말하는 네가 너다우게 빛나는 걸 너를 보며 나를 알게 됐어. 작은 그곳에 숨 돌릴 틈 없다는 걸 알 수 없는 바람이 날 찾아왔어. 나처럼 꿈꾸는 네가 자꾸만 보이는 네가 소리 없이 내 문을 열어 한 걸음 뒤에 선 당신이 그렇게 세상과 날 발맞추게 하네. 물결처럼 나는 자유롭게 가슴 뛰게 하는 널 향해. 김종환이 부른 용기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꿈님, 말랑말랑 더하기는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말랑말랑 더하기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와, 그런데 오늘 선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를 들으니 드라마의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네요. 날개님도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그럼요. 봤죠. 드라마를 보고 박은빈님의 미모와 연기에 홀딱 반해서 배우님의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와, 팔로우까지요? 열성 팬이 여기 계셨네요. 근데 진짜 이 드라마는 박은빈 씨가 배역을 너무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라 특별한 변호사 우영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주는 감동들이 너무 특별하고 따뜻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꿈님과의 수다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면 좋을 말랑말랑 더하기 주제가 딱 떠오르네요. 바로 분명히 책임에도 글씨가 없어서 이상한 그림책. 그림을 들여다볼수록 숨은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그림책. 이상하고도 특별한 글 없는 그림책에 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들, 코너 주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선곡부터 이어지는 우리 두 DJ의 큰 그림 느껴지셨나요? 정말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랑말랑 더하기에서는 글 없는 그림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 글 없는 그림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말랑말랑 더하기 시작하며 꿈님께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꿈님은 글 있는 그림책이 좋으세요? 아니면 글 없는 그림책이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글 있는 그림책이 더 좋죠. 일단 아이들에게 줄줄 읽어주기 편하잖아요. 아마 청취자님들도 글 있는 평범한 그림책을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역시 스토리가 한눈에 보이는 글 있는 그림책이 더 좋거든요. 하지만 글 없는 그림책을 읽고 즐기는 몇 가지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글 없는 그림책을 지금보다 더 자주 찾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이제부터 글 없는 그림책까지 몽땅 읽을 수 있도록 글 없는 그림책 읽는 방법 빨리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글 없는 그림책의 대가인 데이비드 위즈너님의 대표작 이상한 화요일의 몇 장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 없는 그림책은 글이 없는 대신 그림이 그만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세밀하게, 구석구석 관찰하며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방법은 한 페이지 오래 보기였군요. 이상한 화요일은 책의 겉표지만 자세히 보아도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단서들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집 현관 앞에 나와 있는 개의 시선 방향, 공중에 떠 있는 연잎 위에 보이는 개구리의 앞다리, 점점이 그려져 있는 개구리들의 수많은 그림자, 이런 작은 요소들을 통해 개구리들이 연잎을 타고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현관에 앉아있는 개가 올려다보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장면을 오랫동안 구석구석 살피는 글 없는 그림책 읽기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작은 종이 가운데를 네모나게 오려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그림책 위에 올려놓고 부분 살피며 읽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사물, 동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해보며 읽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야기 꾸며 읽기군요. 이 방법도 이상한 화요일에 적용해 볼까요? 마을에 연잎이 잔뜩 떨어져 있고 경찰과 탐정, 취재진까지 모여 있는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가 있어요. 그 장면에서 경찰이나 탐정, 취재진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상상하며 읽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림책의 장면이 마치 영상으로 재생될 것처럼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림책에 말풍선이나 메모지를 붙여 인물들의 대사를 만들어 보거나
역할놀이로 각각의 인물들을 정해 직접 연기해 본다면 책을 더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없는 그림책을 읽고 놀이하다 보면 상상력이 정말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글 없는 그림책을 읽으면 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를 상상하고 만들고 말해봄으로써 상상력, 어휘력, 표현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림을 집중해서 자세히 보아야만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 능력까지 길러진다고 합니다. 이야, 글 없는 그림책을 읽으며 어휘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니 글 없는 그림책은 정말 이상하고도 특별하네요. 정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뇌까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글 없는 그림책을 꼭 읽어야 한다 이겁니다. 저희 말랑말랑 그림책에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책 가운데 글 없는 그림책으로는 김영경님의 작은 꽃과 이명애님의 휴가가 있었고요. 오늘 언급되었던 데이비드 위즈너님의 이상한 화요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단히 나누었던 글 없는 그림책을 읽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휘력과 상상력을 쑥쑥 키우는 독서의 계절, 가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책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 중 한 곡을 선정했어요.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상상.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속 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선우정아의 상상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책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날개님,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신민재 글 그림,
책 읽는 곰에서 펴낸 안녕 외톨이라는 작품입니다. 꿈님, 책 표지가 주는 첫인상 어떤가요? 나무 뒤에 숨은 여자아이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그런데 이 여자애 뭐예요? 눈 주변이 까맣고 머리카락이 길어요. 표정에는 생기가 없고요. 아이가 삼백안으로 표현되어 그런지 잿빛이 많이 쓰여 그런지 뭔가 스산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명랑한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나무 뒤에서 멍한 눈으로 책 밖을 응시하는 듯한 여자아이. 조금 섬찟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는 마을의 버드나무 뒤에서 흐느끼는 모습으로 자주 목격되어서 학교에 귀신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꿈님, 이 여자아이 귀신 같아 보이나요? 네, 학교 귀신이요? 글쎄, 저는 정체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책을 끝까지 읽더라도 명확히 설명된 내용은 없답니다. 계속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주는 미스테리한 아이로 묘사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책의 처음 두세 페이지를 보니 주인공인 남자아이가 학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네요. 괴롭힘을 주도하는 아이는 동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주인공 아이는 찌질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우가 우리의 주인공 찌질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네요. 오후에 비가 올 때 혼자 버드나무에 가서 빨간 끈을 묶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축구팀에 끼워준다면서요. 아니, 나무에 귀신이 있다면서 비가 올 때 혼자 가서 나무에 끈을 묶는 미션을 하라고요? 진짜 동우 너무하네요. 그림책에 묘사된 동우의 표정도 밉살 맞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겠는 주인공 아이는 그 미션을 수행하고 싶어서 지금 용기를 쥐어 짜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축구도 하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거든요. 그런다고 진짜 놀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단지 주인공을 괴롭히려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는 주인공이 순수한 것 같아서 더 가여워요. 아이는 용기를 내어 빗속을 걸어 버드나무까지 갑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버드나무 귀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버드나무 귀신과 마주쳐 몸이 굳어 달아날 수조차 없게 된 아이. 과연 동우가 제안한 미션을 성공하고 친구를 얻을 수 있게 될까요? 날개님의 낭독으로 안녕 외톨이의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림책의 일부만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애는 나처럼 작고 나처럼 마르고 나처럼 혼자였어. 해도 지고 비도 오는데 말이야. 토독 토독 토도독. 우리는 버드나무 밑에 앉아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어. 집에 가기 싫다. 그 애가 말했어. 학교 가기 싫다. 내가 말했어. 사락, 사락, 사라락. 버들잎이 우산을 쓰다듬었어. 우리 같이 놀자. 그 애가 벌떡 일어났어. 그래, 그러자. 나도 따라 일어났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 애랑 노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 내일도 모레도 같이 놀고 싶었지. 날마다 같이 놀고 싶었지. 이제 애들이 날 찌질이라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참을 수 있어. 나랑 놀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그 애랑 같이 놀 수 있으니까. 그 애가 내 얘길 다 들어줄 테니까. 내 편이 되어줄 테니까. 날개님의 낭독으로 신민재 글 그림 책 읽는 곰 출판의 안녕 외톨이를 들어보았습니다. 동우 패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아이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네요. 맞아요. 제 생각에 이 아이는 나를 굴리려고 이상한 미션 시키지 마! 라고 당당히 말하는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상하고 무리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책에 반가운 용기가 한 번 더 등장하는 부분이 있네요. 버드나무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했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만한 용기가 또 있을까요? 공감합니다. 아이 둘이 함께 숨바꼭질하는 장면에서 용기로 맺어져 친구가 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 제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아, 책을 읽을수록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동우 패거리가 너무 얄미운데요. 혹시 그림책 후반부에 선생님께 혼나거나 하는 장면은 없나요? 글쎄요. 소개해드리지 않은 결말 부분에 그림책에서는 흔하지 않은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어서 책을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를 안고 빨리 읽어봐야겠어요. 근데 날개님, 저는 이 버드나무 아이가 귀신인 것 같아요. 왜요? 여기 그림책에서 주인공과 여자아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말이죠. 여자아이가 공포영화 여고괴담 아시죠? 알죠. 유명한 귀신 등장 장면처럼 3단으로 점점점 커지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귀신이라는 암시를 숨겨두신 것 같아요. 오, 진짜 설득력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조금 헷갈려요.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라고 말했잖아요. 귀신이 할 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책의 겉표지 뒷면에 나만 아는 내 친구, 너도 그 애가 보이니? 라고 써진 걸 보면 또 귀신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 진짜 궁금해요. 책에 작가님 전화번호는 없죠? 없어. 이거 출판사에서는 아실까요? 저는 귀신인 거 확신하거든요. 귀신이다에 포켓몬 스티커를 걸겠어요. 아, 너무 귀한 그런 포켓몬 스티커까지? 꿈님, 진정하세요. 귀신이냐 아니냐보다 용기를 내서 진정한 우정을 찾았다는 것에 우리 집중을 해보자고요. 신민재 작가님의 다른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쓰고 그리신 대표작으로는 자매의 엎치락 뒤치락 주도권 쟁탈기를 그린 언니는 돼지야. 딱딱해져 버린 엄마와 아이 사이를 녹여주는 마법 같은 이야기 나무가 사라진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작품으로는 그림자 실종사건, 가을인의 장담그기, 눈 다래끼 팔아요 등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 제가 흥분해서 딸이 아끼는 포켓몬 띠부시를 건 것도 그렇고 뭔가 미스테리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그림책 신민재 작가님의 안녕 외톨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그림책 2권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듣고 돌아올게요.
우리 꿈을 나누던 그 밤의 놀이터를 마냥 하늘만 보며 결국 잘 될 거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바보 같던 웃음에 순수했던 날 우리가 오늘도 그리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치즈가 부른 어떻게 생각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용기라는 주제로 주제와 관련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며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꿈님, 방송 초반에 바라던 용기가 좀 생기셨나요? 네, 힐링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처음 라디오 방송을 준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회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였어요. 앞으로 이런 마음을 되새긴다면 무엇이든 두려울 것이 없겠죠? 네, 당연하죠.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셨다니 다행이에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 속에 계시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읽고 느낀 그림책 속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 작은 용기로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날개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 역시 저와 이 순간을 공유해 주시는 꿈님, 그리고 청취자님들께 고마운 마음이 한가득 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DJ님들께서 또 어떤 재미있는 그림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한 그림책은 비룡소 출판 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의 용감한 아이린, 책 읽는 곰 출판 흥민재 글 그림의 안녕 외톨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저작권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꿈 DJ 민인자, 날개 DJ 이화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해 주